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는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객체의 상호작용이라던가 객체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객체와 클래스, 클래스 선언, 객체 생성, 그리고 그 안에 클래스 변수들에 대한 거, 클래스의 구성 멤버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클래스, 객체, 그 다음에 뉴연산자,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가 무엇인지, 클래스 멤버가 뭔지 여러분이 이 개념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바 문법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 배우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그 객체 지향의 개념들이 클래스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객체 개념과 객체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변수로 참조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먼저 이제 개념적인 거를 좀 잡아드리는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가.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우선 객체다라고 하면은요,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신의 속성을 가지며 식별 가능한 것을 우리는 객체다라고 하고, 이런 객체에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다른 말로 필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동작이 있습니다. 동작은 저희가 다른 말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성을 필드, 우리는 동작을 메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현실 세계에 어떤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 자동차,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는 이름, 나이가 있을 것이고, 뭐 이거 외에도 많은 속성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작,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입니다. 그러면 웃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뛰기도 하고, 막 많겠죠. 이런 이제 동작들이 있고요. 그럼 이거를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객체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객체를 프로그램상의 객체로 구현을 하는 거죠. 자, 사람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사람 객체 안에는 이름과 나이라고 하는 속성, 다시 말하면 필드가 있고요. 웃다, 먹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 동작, 뭐 여기는 동작이라고 말했죠. 메소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얘는 속성이 색깔, 속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래도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바퀴도 있을 것이고 뭐 엔진 뭐 되게 많겠죠. 속성들은. 뭐 동작은 달린다, 멈춘다, 뭐 전진한다, 후진한다 뭐 이런 게 나눠도 되고요. 좌회전, 우회전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객체를 만들고 안에 필드들과 그다음에 메소드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를 저희는 자바 안에서 이제 클래스라는 걸 생성을 하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선 객체에 대한 개념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객체와 객체 상호 간에 어떤 작용들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메소드를 통해서 객체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 메소드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객체가 가진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사람이 있고 계산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계산기라고 하는 객체를 이 안에 이제 객체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더하기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고 또는 빼기를 호출해서 리턴하고 그래서 우선은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서는 리턴 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라는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 이름을 쓰고
점,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쓰는 겁니다. 뭐 더하기냐, 빼기냐 이런 걸 쓰고 어떤 값을 더하고 뺄지에 대한 매개 변수 값을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메소드 호출할 때. 그럼 이 결과 값이 그쵸 다시 리턴돼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돌아올 때 그걸 누군가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객체에는 리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한 거죠. 자, 왼쪽에 예를 들어서 int result라고 결과값 저장할 변수 선언하고 자, calculator 점 얘가 이제 객체 이름이 되겠고요. 점 add 이제 이 객체 다시 말하면 이 객체를 만들 때 저희가 객체 안에 이런 메소드가 있었잖아요. 그 메소드를 호출한 거예요. add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그때 10하고 20을 가져가서 실행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리절트로 넣어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거죠. person이라는 객체가 있고 calculator라는 객체가 있는데 calculator.add라는 함수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메소드에다가 10하고 20을 넣어서 매개 변수 값이라고 합니다. 넣어서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안쪽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결과를 리턴해주면 이때 리절트가 받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객체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메소드를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를 호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객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요. 이제 뭐 집합관계. 집합관계는 부품과 안정품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관계.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를 상호관계라고 하고요. 사용관계.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관계. 상위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하위 자식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객체에게 상속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집합관계 같은 경우는 여기 자동차 객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엔진, 타이어, 핸들 이런 객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객체들이 이 자동차 객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집합관계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사용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자동차라는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사용관계가 되겠고요. 이런 자동차 객체를 이용해서 기계 어떤 객체가 있는데 기계 자동차는 기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동차가 기계라고 하는 어떤 객체를 상속을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속 관계에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모 객체고 이게 자식 객체예요. 그래서 기계라는 객체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동차 객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이네리턴스 상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말은 결국 이런 집합관계, 이런 사용관계, 그리고 상속관계 이런 걸 다 저희가 뭐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집합이나 사용관계에 있는 객체를 하나씩 설계를 하고, 이런 객체들을 다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를 우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클래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 실습을 하면서 클래스를 만들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클래스는 저희가 이제 객체 지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바라보시면, 우선은 클래스는 결국 자바 안에서 무슨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도의 의미다. 그래서 이 클래스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도를 가지고서 제가 뭔가를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자바에서도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객체를. 그때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저희는 인스턴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단계를 보면 먼저 첫 번째로 클래스 설계를 해야 돼요. 개발자가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도가 나왔어요. 자동차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앞에 앞모습, 뭐 옆모습, 뭐 뒷모습, 뭐 다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 타이어 뭐 종류들 뭐 이거 다 쓴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다 해놓고 이 설계한 걸 가지고 저희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를 객체,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설계된 클래스로 사용할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은요. 클래스를 구성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변수 선언할 때처럼 식별자 작성 규칙이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클래스 이름도 public 뭐 클래스 하고 여기다 클래스 이름 주시고 실제로 이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java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하셔야 되고요. 하나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이. 그 다음에 한 글자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첫 글자는 숫자가 올 수 없고, 달러 표시나 언더바 외에 특수 문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키워드 사용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 클래스 이름 주고 중괄호에서 여기 중괄호 사이가 이 클래스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new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new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메모리상에 힙이라는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힙 영역에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ew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잖아요. 생성한 다음에 객체가 만들어진 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번지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new 연산자를 쓰게 되면. 그래서 어떤 변수에다가 이렇게 변수는 한 다음에 new 클래스 이제 그러면 이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 힙 공간의 위치값이 이 변수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변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뭐 클래스 변수 선언하고 이 변수 선언한 다음에 변수는 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클래스 타입과 변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new 클래스라고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이거는 힙 영역에 만약에 100번지에 객체가 생성됐다 그러면은 스택 영역에 있는 이 변수에다가는 이 100번지라고 하는 번지 값을 주게 되는 거고요. 번지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클래스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 놓은 거예요. 아직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그리고 이제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기 또 하나 클래스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래스 스튜던트 ex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서 메인 함수가 메인 클래스죠.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저희는 메인 클래스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 또 클래스 하나 만드는데 스튜던트 example이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스튜던트 타입으로, 그러니까 이 스튜던트 클래스로 만든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S1을 선언하고 바로 객체 생성했어요. new student 이 클래스명 가져다가 만들면 객체가 힙 공간에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S1이라고 하는 애가 스택 공간에서 S1이 이 만들어진 객체 스튜던트 1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1 뭐 이거는 변수가 객체 스튜던트 객체를 참조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한번 출력해 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라인이죠.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가 그 객체를 가리킨다. 스튜던트 타입의 S2도 선언했어요. 그리고 new student 또 하나의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걸 가리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new student 하는 순간에 또 하나가 객체가 만들어지고 S2가 student를 가리킬 수 있잖아요. 타입이 이거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student 객체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객체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생성된 객체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클래스의 두 가지 용도가요.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있어요. API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객체 생성과 메소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student.java. 얘가 이제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 클래스. 실행하는 클래스 메인 클래스라고 보통 말하는데 메인 메소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student example이 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걸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우리는 실행 클래스다 또는 뭐 메인 있다 그래서 메인 클래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클래스 멤버를 보면은요. 이제 클래스 안에서 멤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선언되어져 있는 그 필드들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 생성자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습니다. 필드라고 하는 거는 객체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이 안에서 사용한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변수를 우리는 필드라고 하고요. 또는 멤버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멤버, 다시 말해 이 클래스를 이루고 있는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멤버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생성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 개념이 중요해요. 생성자의 역할은 여기 있는 이 클래스 이름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생성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내용을 생성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 이름은 여기 있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여기서는 리턴 타입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뭐 필드 네임 같은 경우는 인트 타입이야. 뭐 여기는 메소드 네임이면 뭐 보이드 타입이야라고 이렇게 타입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데 클래스 생성자 같은 경우는 리턴하는 값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처음에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화 뭐 어떤 값들을 초기화 시킨다거나 기본 베이스 어떤 동작을 취하고 하고 싶을 때는 생성자 안에다가 변수나 함수 값들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실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성자는 그래서 리턴 타입이 없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 초기화 역할을 담당하더라. 그리고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객체의 동작에 해당하는 실행 블록을 우리 메소드라고 하고 이 클래스 안에 생성자도 사실 여러 개가 올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메소드도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나중에 생성자 오버로딩,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추후에 자세히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 시간에 저희가 개념들을 좀 같이 살펴봤어요. 클래스, 그 다음에 객체, 그 다음에 뉴 연산자, 클래스 변수, 인스턴스, 그 다음에 클래스 멤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여기 조금 전에 요 소스 있었죠.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좀 해보실래요? 그러면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프로젝트 만들고, 이 프로젝트 안에 이 클래스 하나 만들고, 클래스 안에다가는 그냥 비어있는 채로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는 메인 클래스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student ex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 클래스를 가져다가 쓰는 것들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걸 한번 실습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파일 자바 파일이 두 개가 나오겠죠. student.java, student example.java 하나 프로젝트 안에다가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원래 하나의 파일에다가 만드셔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따로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독립된 어떤 클래스로 만드신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만드셔가지고 한번 실행해보시고 실행하면은 당연히 이제 객체는 만들어졌지만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만 한번 해보는 거고요. 실제 객체는 이런 식으로 힙 공간에 만들어져서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